작년 7월 30일 조선일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정마을이 종북 좌파의 해방구이고 종북 좌파 30명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가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강정마을에서는 개찌라시 조선일보 기자의 강정 출입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는 제대로 주민들을 인터뷰를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 정권처럼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기사가 뜨자마자 조현옥 경찰청장이 서귀포경찰서에 내려와서 국가 중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단호히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갔습니다. 그 직후인 7월 31일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면 김일성 꼭두각시라고 모함을 하며 빨갱이 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참 김무성 의원이 작년 7월 달에 우리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차를 어겼고 어떤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 위법과 탈법을 했는지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 이 잘못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잘못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느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위에 올라가서 충분히 전달하겠다 하고 올라가신 양반이 올라가자마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몽땅 다 종북좌파로 몰았다는 거죠. 그 며칠 후인 8월 4일에는 보수단체 골기대회가 강정마을에서 치러졌는데 해군기지 사업단장인 해군 대령이 보수단체와 모의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었고 행사 당일에는 해군 소령이 종북좌파 척결 현수막까지 걸어서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해군 아저씨! 해군 아저씨! 그 후 사업이 강행되기 시작했고 강동균 마을회장은 불법 장비 운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불법 자체로 들어온 기계니까 여기 와서 그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 해명이 맞는다면 물러나겠다고 했죠. 예. 하지만 마을회장은 어처구니 없이 체포를 당하고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 당시 해군과 경찰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애초에 강동균 회장을 기획적으로 체포하려 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마을회장에 대한 기획적인 체포에 대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항의하자 검찰에서는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안대책회의를 열어서 강정마을 사태를 중대공안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탄압의 빌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정마을은 그야말로 4.3의 시절로 회귀합니다. 무차별한 연행과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2만원짜리 경범죄에 대해서도 시민을 체포했고 검찰은 법전에 있지도 않은 형벌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가서 100번을 양보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2만원 범칙금만 물면 되는 무단 침입죄에 대해 불유 시비를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 체포가 불가능해지자 2만원 범칙금만으로는 불엄비 바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박용으로 그런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는 어떤 헌법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지금 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6개월 동안 강정마을에서는 200여 명이 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강정은 권력이 국민을 학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사업은 이중계약서 체결, 문화재법 환경영향평가 위반, 설계 오류난 시민 세금 낭비성 사업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불법, 탈법적인 문제가 발각되어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강정마을 주민을 김정일 추종자로 매도했던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손해배상을 판결함으로써 공안몰이의 효과가 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권 당사자인 해군과 삼성, 대림,
그리고 재벌과 건설업자의 대변인인 이명박 대통령은 뭔가 강력한 결단이 필요했었던 듯합니다. 따라서 2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주 해군기지의 강행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왜 지금은 반대를 하냐며 반박을 합니다. 이게 전 정권에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말바꾸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93년도에 대양해군 정책에 의해 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대양해군의 전초기지를 제주도에 세우겠다 하고 정책이 결정돼서 김영삼 정부에서 결정된 일을 김대중 정부 때 그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을 행정의 연속성 상에서 문제 제기가 안 되면 그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순에서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라든가 주장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걸 포기하고, 근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어떤 집권 시절 때 이렇게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대놓고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공안정국을 만들어서 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종북 좌파로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전 정권과 지금 정권은. 이 말은 국민을 자기 몸같이 사랑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을 폭도로 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 추진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산 참사 철거민 학살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의 해군기지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해군기지 사업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낮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자 국가 중요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또다시 강정의 대대적인 공안몰이 공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명박이가 기자회견에서 제주 해군기지 강공하겠다,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 이후에 군과 경찰,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고위 관료들이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비밀 해군기지 공사 관련 회의를 했대요. 좀 전에 언론의 속보로 떴고요. 그 비밀 회의 이후에 나온 게 강정마을 내려가 짓밟아라. 그래서 서귀포 경찰서장을 바꾼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서귀포 경찰서장은 강정마을 이제 육지 출신의 시위진압 전문 경찰을 보내서 짓밟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제 3월 총선을 앞두고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관련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라는 어떤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강정마을은 해군과 삼성, 대림의 이익을 위해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국민들의 인권이 처참히 짓밟히는 곳입니다. 설계가 오련하고 이중계약서까지 만들어졌음이 밝혀진 세금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 올바로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빨갱이 몰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곳이 바로 이곳 강정마을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지금 강정마을은 폭풍 전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본격적으로 공안몰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와 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